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4.4 일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힘이 아니고 이제 일의 능력, 일의 효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줄 퍼세크를 줄인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단위 시간 동안 해준 일의 양을 우리가 일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와트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서도 여러분들 전기에서 배우지만 뭐 와트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소비 전력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요. P = VI다 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뭐 소비 전력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전기 에너지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와트시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와트라는 개념이 줄 퍼세크라는 개념을 줄여서 와트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결국은 일의 효율이라는 것도 뭐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게 단위 시간 동안 해준 일의 양,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간값으로 나눈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P바에 대한 의미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얘네들의 미소 시간 동안에 해준 일의 양으로 정의를 해서 dW/dt, 그래서 요렇게 미소 시간 동안 해준 일의 양으로 정의를 하고 아까 선생님이 적은 델타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일률이 똑같다면 순간값이나 평균값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정의되는 일률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구해지는 값인가를 얘기하면 될 건데 결국은 일을 해준 만큼 일의 정의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률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단위 시간 동안의 값을 일률이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률을 어떻게 구하냐, 다른 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P = 여러분들이 dW/dt라고 하는 공식을 좀 변형해 볼 건데 W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이미 선생님이 4.1에서 F 델타 X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죠. 또는 F dx 델타 X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F에 이거를 델타로 쓰지 않고 D로 쓸게요. 그래서 F dx 코사인 세타. 사실은 D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델타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우리가 F dx를 dt로 이렇게 나눈 것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이렇게 곱해준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 딱 보면 속도의 정의인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FV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값으로 인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주어진 힘과 속도와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 값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류를 계산하는 다른 공식으로 FV 코사인 세타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을 해준 만큼, 물체에다 일을 해준 만큼 결국은 에너지로 변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와 일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록을 만들 때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 읽어보면 될 거고요. P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일이니까 그것의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일을 해준 만큼 단위 시간 동안 그 물체에 일을 해준 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거고 결국은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울이 어딘 가진 않을 거니까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 손실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뭐 예를 들면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열 손실이요. 그래서 그런 손실 없는 조건에서는 에너지의 변화율이 똑같고 만약에 에너지 변화가 없다면 에너지 손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예제 상황들 두 가지만 볼 건데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 건 단독 개념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 거의 여러분들이 다른 에너지하고 합쳐서 에너지의 전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설명하는 일이 잦은데요. 지금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제 줄을 이용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등속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모든 무게는 5000N이고 전기 모터의 200V의 직류 전원으로 작동하는 거다라고 가정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이 엘리베이터 개에 작용하는 힘이 분명히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이거는 가속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가속 운동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알짜 힘이 0이라는 소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mg에 해당하는 중력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두 개가 평형을 이루어야 일정한 속력인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끌어당기는 힘이 t인데 그거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각도가 0도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될 거냐면 어딘가 1을 한 만큼 이제 물체의 에너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에너지가 소실돼 버린다라는 건데 그 에너지가 뭐로 소실된다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쓴 만큼 결국은 이 TV로 전환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VI라고 하는 소비 전력이 결국 이 녀석이 1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보면 이건 뭐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T가 여러분도 5000이고요. 그리고 V가 200이고 원래는 직류전원으로 작동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치고 문제 푼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속력이 3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류값이 75A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B번 답은 75A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A번 답은 이미 구했죠. 중력의 크기와 같을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500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가 mg랑 같은 5000N임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m인 상자를 세타의 각도로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등속 운동한답니다. 우리가 힘을 주어서 움직이는 상황이면 분명히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를 준 만큼 분명히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얘네들의 힘의 평형 관계가 이제 힘이 평형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알짜 힘이 0인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사람이 일을 한 만큼 결국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려면 뭔가 에너지 소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에너지 소실이 분명히 마찰에 의한 운동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소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F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F 곱하기 V라고 하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힘만 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면 아래로 분명히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이 여러분들 그 F의 위쪽 방향 성분보단 분명히 클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F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X방향과 Y방향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이 분리를 한 것 중에 Y를 담당하는 이 녀석이 분명히 Y의 방향으로의 mg보다는 더 작을 거니까 분명히 위쪽으로 보상해주는 수직항력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수직항력을 구하는 게 이제 마찰력을 구하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mg와 n을 표시를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f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f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값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F는 무시하고 이제 두 개의 힘으로 분리를 한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선생님이 힘의 평형 관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힘이 평형이어야만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왼쪽 방향으로 분명히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녀석의 정체가 바로 FK라고 하는 운동 마찰력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운동 마찰 계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수직 항력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mg에서 f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빼주면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수직 항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뮤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뮤 k라고 하는 것은 수직 항력을 운동 마찰력에서 나눈 건데, 그 운동 마찰력의 크기가 f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거를 수직 항력으로 나눈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얘네들의 수직 항력을 결정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일을 전달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전달한다는 개념으로, 이것이 이제 물체의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 물체의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속력이 계속 변하면서 에너지가 변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너지 변화를 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속력이 일정한 상황을 보통 많이 이 책에서는 다루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속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일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관련 예제를 통해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